안녕하세요, 리섭입니다. 현재 자기계발 유튜브 판에서 초신성으로 떠오르고 있는 굉장히 멋지고 똑똑한 유튜버가 한 분 계신데요. 본인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세상을 어지럽히는 강의파리 유튜버들이나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자기계발 유튜버, 그리고 성공학 강사들을 미친듯이 두들겨 패고 있는 동기부여 뒤집기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거의 지금 이 자기계발 유튜브 카테고리 내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동뒤라는 분을 칭찬하고 리스펙하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자꾸만 건방지게 동뒤님을 감히 까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제가 감히 동뒤님을 깔 수가 있겠습니까? 주제 파악을 해야죠. 동뒤님은 감히 저 따위가 깔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여태까지 동뒤님한테 그 어떠한 근거조차 없이 그냥 단순하게 동뒤님이 보시기에 제가 판매하는 상품의 후기가 몰랑 그냥 이상해 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수천만 원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으면서도 제가 알고 있는 그의 정보와 약점들을 단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끝까지 좋게 끝내려고 최소한의 정정 요구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남자 동디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는 모습으로 동디님의 전매 특허인 휘황찬란한 짜집기 편집 스킬과 말재간으로 저를 아주 끝까지 쓰레기로 만들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한번 직진하면 그 누가 뭐래도 끝까지 풀악셀을 밟는 동디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지게 느껴져서 앞으로는 저도 동디님의 그런 점들을 본받아서 동디님 같은 멋진 유튜버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동디님이 지난 영상에서 저를 아주 또 신명나게 까셨던데, 아니 대체 무슨 깡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거짓으로 영상을 만드신 건지, 도덕성이야 원래 없는 분인 걸 알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내 대장부 같은 배포도 정말 너무나 남자로서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저께 제가 커뮤니티에 열받은 척을 했던 거는 그냥 조회수를 조금이라도 더 빨아보려는 단순 어그로용이었고, 제가 그 동디님을 이제 리스펙할 거라고 하기는 했지만 5년 동안 수많은 저격의 아수라장을 거치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디님의 이번 영상만큼은 그냥 조금 귀여운 수준의 영상이었어서 제가 지금부터 친절하게 감히 동디님의 영상을 하나하나 반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의 논리력과 사고력이 정말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고, 이제는 웬만하면 사기를 당하거나 선동에 당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우선 동디님이 저의 영상을 하나하나 캡처해가면서 반박했던 것처럼 저도 동디님이 저를 공격한 영상을 보면서 똑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의 초반부터 살펴보면, 보통은 누군가를 저격하다가 실수를 해서 상대에게 피해를 줬으면 저의 불찰로 또는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라는 최소한의 변명은 하면서 사과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동디님은 역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수를 했다면서 뭔가 굉장히 패기가 넘치고 개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상이 시작이 돼요. 만약에 제가 여태까지 어떤 설명이나 해명 영상을 찍으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렇게 됐다라고 했으면 지금쯤 동디님의 구독자분들한테 아주 피떡갈비가 되도록 까였을 텐데, 역시 동디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니까 당연히 저 같은 놈과는 그 잣대가 똑같으면 안 되겠죠. 아무튼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저한테 이렇게 사과 메일까지 보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제가 보낸 메일의 내용은 전부 가린 상태로 오픈을 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이 부분에서도 동디님께 존경의 마음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저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줬기 때문에? 아니요,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거라면 저한테 사과 답장을 받은 것도 마음대로 공개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재 저는 동뒤의 가족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 씌워져서 정말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제보를 받고 함부로 영상을 만드는 동디님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나도 동디님의 신상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나는 그런 걸로는 영상을 안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과거에 분명히 아무런 증거도 없이 상대방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했다가 조롱을 당한 유튜버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동디님 말고는 아무도 못 알아볼 정도의 모자이크를 해서 제가 갖고 있는 동디님의 모자이크된 사진을 공개했고, 이 모자이크 사진은 동디님 본인조차도 자신의 썸네일에 사용을 했을 정도로 문제가 없는 사진이며, 이 방식은 동디님도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건 동디님이 제 연애 강의의 내용을 띄워놓고 저를 조롱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건 저만 알아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이중잣대가 기본 패시브에 팩트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선과 악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무지성으로 동뒤의 적에게만 극딜을 박는 충성스러운 동디님의 구독자분들께 저는 융단 폭격을 맞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서 제가 동디님께 보낸 메일의 전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메일은 제가 그런 프레임이 씌워져서 지금처럼 엄청난 욕을 먹기도 전에 그냥 제가 나서서 동디님을 걱정하면서 보낸 메일이에요. 동디님이 공개하신 감사드립니다
있습니다. 이유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동디님께서 걱정하시거나 오해하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저는 동디님의 신상을 누구에게도 유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으니 영상을 만드시면서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청형과도 이제 완전히 연락을 하지 않는 사이가 됐으니 맹세코 자청형에게도 자료를 넘길 일이 절대 없으며, 자청형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절대 개인정보를 넘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해당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괜히 있지도 않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까봐 부득이하게 최대한 동디님만 알아보실 수 있을 정도로 모자이크를 하여 삽입한 부분이니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녹화 영상이든 라이브 영상이든 현실에서든 그 어디에서도 동디님의 신상 또는 검증되지 않은 유언비어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써서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동디님은 분명히 본인의 댓글만 봐도 제가 어떤 식으로 오해를 받아서 욕을 먹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굳이 자신에게 감히 일침을 놓은 제가 혹시나 욕을 조금이라도 덜 먹을까봐 적에게는 조금의 자비조차 베풀지 않는 모습,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제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프로의 자세 아닙니까? 아무튼 간에 동디님은 본인의 영상에서 계속 제가 무슨 동디님의 영상을 교묘하게 짜집기를 했다고 몇 번이나 표현을 하셨는데, 메일을 공개할 거면 다 공개해야지 이런 식으로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만 오픈을 하는 걸 우리는 보통 교묘하다, 짜집기를 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알고 계시라고요. 혹시나 모르고 계실까봐. 아무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동디님은 제가 동디님한테 왜 후기 조작도 안 한 나한테 의혹을 만들어서 피해를 주냐 라면서 하소연을 했더니, 응 아니야, 원래 의심하는 소비자 많았어 라면서 책임 회피를 하는 모습을 보인 후에, 본인이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한 7분짜리 영상에 고작 1분 30초 정도만 나온 주제에 왜 나의 잘못을 과대 해석하냐 라는 식의 주장을 하시면서, 놀랍게도 저의 연애 강의에 대해서는 그 1분 30초가 본인의 영상에 나오는 의혹 제기의 전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응 아니야, 바로 거짓말인 거 들켰죠. 동디님은 무려 1년 전부터 제 얼굴을 본인의 썸네일에 박아놓고 저의 강의를 까면서 저의 사업을 방해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멤버십 영상 썸네일에는 제 얼굴을 아예 생으로 올려놓고 자신의 구독자들과 저를 조리돌림을 했어요. 이 영상에서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충격적인 내용들까지도 이따가 다 다룰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무튼 동디님은 계속해서 다른 주제로 제작한 무려 7분 길이의 영상 중에 고작 1분 30초가량만 리섭을 깠으니 나는 딱히 잘못이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정말 동디님의 그 엄청나게 영악하고 교묘한 화술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물개 박수를 치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길게 언급을 한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논리대로면 제가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어 놓고 딱 3초만 동디님한테 쌍욕을 박으면 그게 면죄부가 되나요? 이게 무슨 살다 처음 듣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수준의 궤변인지 너무 어이가 없는데, 아무튼 그거는 차치해드리고 팩트 체크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동디님이 올린 영상의 타임라인입니다. 총 4블럭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건 동디님 본인이 스스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챕터들의 내용과 길이를 살펴보면 들어가는 말이 1분 44초, 자청 부분이 1분 33초, 리섭 부분이 1분 57초, 나가는 말이 1분 44초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위화감을 못 느끼십니까? 동디님은 분명히 7분짜리 영상 중에 마치 제 할당량이 1분 30초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1분 30초라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영상 길이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절대값을 제시하면서 나는 리섭 언급을 거의 안 했음 이라는 식의 선동을 시전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방송에서 제 분량이 가장 길고 임팩트가 가장 커서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부분이 바로 제 강의 후기에 대해 얘기를 하는 구간입니다. 영상의 제목을 후기 조작이라고 써놓고 총 3분 33초 동안의 본론 중에 1분 57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무려 54.9%의 시간 동안 제 얘기를 해놓고선 어떻게든 제 얘기를 적게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절대값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혼동시킨 겁니다. 가량이라는 표현을 쓸 거면 1분 33초를 다룬 자청 챕터의 경우를 1분 30초 가량이라고 해야 하고, 1분 57초를 다룬 리섭 챕터의 경우는 2분 가량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는 저의 할당량을 조금이라도 적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1분 57초를 1분 30초 가량이라고 줄여버린 후에 결국에는 영상 내용의 절반 이상을 제 의혹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놨으면서 제목에 리섭을 안 넣고 자청을 넣어놨으니까 본인은 결백하다라는 식의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의 제목을 자청과 나로 해놓으면 이 영상의 요지가 자청님과 저의 관계에 대한 영상이 되는 건가요? 비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구간에서 명백하게 저를 더 길게 다뤄놓고선 퍼센테이지가 아닌 절대값을 얘기함으로써 사람들을 교묘하게 선동한 겁니다. 저는 무식한 놈이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동디님이 그토록 좋아하는 교묘하게 라는 표현을 쓸 거라면 이럴 때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까셨었는데 동디님이 지적하신 저의 이 영상은
영상은 실제로 동디님께 정정 요구를 하는 게 영상의 요지가 맞았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동디님의 주특기죠. 자청님의 사진이랑 제목만 박아놓고 결국 영상의 주된 내용은 저의 반박 영상에 재반박을 하는 거였으면서 저보다 앞서서 자청을 언급했던 챕터의 내용 자체도 저를 까기 위한 빌드업으로 활용을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디님은 저한테 또 아주 황당한 누명을 씌우기까지 합니다. 바로 제가 영상을 고의적으로 변형하여 편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영상을 만든 자신조차도 처음 봤을 때는 속았다고 여러 번이나 돌려보고 나서야 눈치를 챘다면서 제가 마치 무언가 엄청난 걸 숨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굉장히 공을 들여서 편집이라도 한 것처럼 아주 비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그가 주장하는 저의 악마의 편집이 어땠는지 한번 보고 올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얼마나 대단하고 교묘한 악마의 편집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원본이에요. 처음에는 자청님이 나옵니다. 2배속으로 해서 한번 쭉 볼게요. 자청은 후기에 조작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우선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후기 조작이란 실제 구매자가 순수하게 작성한 것이 아닌 모종의 작업이 진행되었거나 불리한 후기를 삭제했거나 직원들이 종용받아 작성했거나 높은 리뷰 작성 시의 보상 제공 등 유인에 의해 작성된 후기를 모두 포함할 것입니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푸드프에 있는 전자책의 극찬 후기들 중 다수가 이상한 마케팅 및 아트라상의 직원들이 작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제보자는 자신 또한 후기를 작성하였으며 저에게 후기를 작성한 자신의 닉네임을 알려줘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더불어 회사 운영진은 전자책 출간 시 사내 직원들에게 신청하는 푸드프의 프리미엄 전자책을 주겠다고 하며 그의 꽤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로 알려진 리섭은 지난 라이브 방송에서 후기를 작성하는 고객에게 PDF를 보내주는 등 베네핏은 있지만 조작은 절대 없다. 있으면 신고해라. 요즘 세상에 조작이 어디 있냐며 절대 조작은 없음을 자신있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떤 회사인데 후기를 조작을 합니까? 당연히 그건 있어요. 후기를 남기는 사람들에 대한 베네핏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요즘 세상에 후기를 조작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직원들이 관리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 그게 정말 후기 조작인 것 같고 하면은 신고를 하세요. 방송의 주제로 보았을 때 비단 자신뿐만 아니라 자청의 지식 상품에 대해서도 장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그의 연애 강의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후기들의 표현이 일반적인 상품들에 비해 매우 이상한 것을 보고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집한 영상이에요. 우선 그의 연애 강의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후기들의 표현이 일반적인 상품들에 비해 매우 이상한 것을 보고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요? 이게 대체 뭐가 어쨌다는 거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의 제목이자 주제는 후기 조작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그리고 제 분량이 가장 길어요. 그리고 분명히 제 챕터에서 저한테 리뷰 작업을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리뷰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대체 제가 편집한 이 영상이 뭐가 문제죠? 저는 영상을 편집하면서 당연히 제 문제에 대해서만 반박을 할 생각이었으니까 제가 반박할 필요가 없는 자청님 부분은 뺀 것뿐인데 이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왜 영상 하나를 통째로 안 넣었냐고도 따져야죠. 아니 동디님 채널 구독자들은 책을 많이 읽는다면서요. 맥락 파악이 안 됩니까? 이게 정말로 악마의 편집이 맞아요? 오히려 동디님이 저를 절대 악으로 만들기 위해 악마의 선동을 한 거겠죠. 여러 번을 돌려보고서야 눈치를 챈 게 아니라 본인도 당연히 후기 조작에 대해 캐무는 의도로 만들었으니까 이건 빼박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몇 번씩이나 돌려보다가 아 이건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구나 하고 그제서야 본인의 개 돼지 구독자들을 선동할 방법이 생각난 거였겠죠. 그리고 동디님은 그러면서 또 제가 이렇게 악마의 편집을 한 이유가 추종자들은 1차 자료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허수아비 공격을 일삼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며 저의 의도를 왜곡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의 의도를 자백하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까지 저지르게 됐습니다. 이게 왜 자백이냐고요? 동디님은 이전 영상에서 저의 후기 조작 의혹에 대해 다루면서 제가 정당하게 블로그 체험단을 이용한 것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 글을 올려놓고 제품을 제공받았다는 명시는 쏙 빼고 애매한 표현으로 블로그 후기에 대해 설명하라면서 제가 뭔가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아주 대단한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대중을 선동했고 그로 인해 저는 엄청난 비난을 받은과 동시에 수많은 환불 세례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편집을 했냐라고 따졌더니 본인은 또 이제 저한테 얘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검색만 하면 5초 만에 블로그 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누락한다고 해서 숨겨지겠냐? 라고 적반하장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유튜브 앱을 끄고 네이버 앱을 다 시켜서 블로그 글을 검색하는 게 쉽나요? 아니면 동일한 유튜브 앱 내에서 동일한 유튜브 채널에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는 게 쉽나요? 아무튼 그러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충분히 상식적인 선에서 편집을 한 저한테는 마치 제가 악마의 편집이라도 한 것처럼 프레이밍을 한 다음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 교묘한 편집을 했다면서 오히려 본인이 저지른 교묘한 전략에 대한 자백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된 겁니다. 본인이 애초에 그런 의도로 편집을 하니까
하니까 남들이 아무런 의도 없이 하는 편집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투사라고 하죠. 본인이 누구보다 잘 사용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대중선동의 전문가다워요.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동디님의 채널을 지금까지 키울 수 있었던 동디님의 전매 특허 기술을 배우게 될 건데요. 동디님이 자신의 모든 저격 영상들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활용하고 있는 기술이지만 이건 아주 뱀처럼 간교한 선동 스킬이라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쓸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스킬입니다. 합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동디님의 개돼지 구독자들은 여기에 매번 선동이 되면서도 이게 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회적 지능이 중위권 이상인 사람들은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동디님의 이런 특징들을 보면서 뭔가 위화감을 느꼈을 거고, 사회적 지능이 상위권 이상인 사람들은 너무나 역겹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토록 추악하고 역겨운 동디님의 전매 특허 기술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디님과 그의 구독자들이 가장 자부심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하지 않고 의문 제시 수준에서 멈추며 상대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고 상대가 타당한 반론을 하면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순순히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디님은 그걸 가장 보수적인 접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동디님이 가장 많이 쓰시는 화법이 있는데요. 이분은 놀랍게도 용찬우식 주어 없음 화법을 구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찬우님의 주어 없음 화법은 누구나 특정인을 알 수 있을 만한 법한 상황에서 상대에게 온갖 비난을 다 해놓고 응? 나는 정확하게 너라고 지칭한 적 없는데? 라는 식이에요. 근데 동디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더욱더 악질적으로 항상 누군가를 언급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사기꾼으로 보일 만한 온갖 논란들을 다 끄집어내고 사람들을 동요하게 만든 후에 나는 그 사람이 사기를 쳤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단순히 나는 질문을 한 것뿐이야. 식의 논리를 펼칩니다. 마치 학창시절에 누군가가 교실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철수야! 너네 엄마 몸 판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거 맞아? 특별한 악의는 없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라는 짓거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불법 후기 바이럴이라고 한 적 없는데? 나는 리뷰 작업이라고 했지 조작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어 라며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아니 나는 철수네 엄마가 몸을 팔았을 수도 있다고 했지 내가 언제 창녀라는 단어를 썼어? 하는 수준의 궤변인 겁니다. 진짜 초등학생도 어처구니가 없어 할 수준의 궤변을 듣고도 대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면서 허구한 날 논리 타령을 하는 그의 구독자들을 보면 모든 인간에게 투표권이 평등하게 분배되는 게 정말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동디님을 참 존경해요. 저는 대중의 수준을 너무 높게 봤던 것 같습니다. 설마 저는 고작 이런 수준의 선동이 대중에게 먹힐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저는 적어도 누군가는 이런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할 줄 알았는데 동디님의 구독자들은 이 방식이 뭐가 문제인 건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동디님보다 대중의 수준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나는 조작이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니 리섭의 비판은 명분이 없었을 거임 크크 라면서 승리감에 도취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심지어는 본인의 헛저격 때문에 피해를 입고 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묻는 저한테 이미 예전부터 의심하는 소비자 많았음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방금 전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교실 한가운데서 철수의 어머니를 욕보이게 해놓고 이미 예전부터 의심하는 친구들 많았음 이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수준의 변명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며 해명을 하는 저를 보면서 저 새끼는 내가 블로그 후기 조작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한 적도 없는데 내가 그러기라도 한 것처럼 거짓말을 쳐서 나를 나쁜 놈으로 몰고 가고 있어. 혼내줘 내 구독자들아! 라는 식으로 오히려 본인 때문에 뜬금없이 수천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는 제가 가만히 있는 본인을 건드리기라도 한 것처럼 본인의 구독자들을 선동해서 역으로 피해자인 제가 욕을 더 먹게 만드는 정말 악마도 혀를 내두를 만한 전략을 구사해요. 그리고 그는 이런 전략도 사용합니다. 제 강의의 후기 조작 의혹을 일파만파 퍼뜨려 놓고 자기는 제 해명을 듣고 나서 믿어봐야겠다고 했으니 자기는 죄가 없다는 정말 사탄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한 주장을 해요. 나는 전교생 앞에서 철수네 엄마가 몸을 파는 것 같다고 의심이 된다면서 소문을 내긴 했지만, 그래서 이미 전교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지만 나는 철수를 믿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이딴 식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고, 놀랍게도 그 전략이 그의 개돼지 구독자들한테는 먹히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당당하게 내가 언제 불법 후기 조작 바이럴이라고 한 적 있음? 이러고 있는데 정상인들이라면 이 부분만 보여줘도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동디님은 끝까지 용찬우식 주어 없음 화법을 쓰면서 모르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동디님이 아주 애용하는 졸렬한 화법인데 표현이 의심스럽지만 믿어봐야겠다 라면서 영상의 자막에는 믿어봐야겠다를 크게 강조했지만 사실 동디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표현이 의심스럽지만 이 부분이죠. 쟤는 누가 봐도 몸 파는 여자로 보여서 내가 소문을 내긴 했지만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믿어보자 라는 수준의 말투
말장난입니다. 혹시 자꾸만 제가 여성의 성적인 부분을 들먹이면서 비유를 해가지고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어떤 상품을 팔 때는 후기가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후기를 조작했다느니 하는 소문이 나는 거는 여성의 인생에서 성적인 소문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에 돌이킬 수 없는 데미지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센 비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적합한 비유가 떠오르지를 않네요. 어쨌든 영상을 또 계속해서 보면 그의 한결같이 역겨운 반론들을 끝도 없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죠. 이제 아니까 다들 보이실 겁니다. 난 그냥 너네 엄마가 몸을 파는지 아닌지 친구들 앞에서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했을 뿐이야. 그러면서 이제 저격을 당한 제가 열변을 토하면 난 순수하게 질문만 했을 뿐인데 왜 오바함?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님? 내가 대체 뭔 잘못을 했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뱀 같은 짓거리를 보고도 동디님의 구독자들은 역시 동디님은 항상 중립을 지킬 줄 아는 멋진 분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야비하고 치졸하다는 표현이 더 맞지 어떻게 이게 중립을 지키는 겁니까? 정말 다시 한번 그들의 지능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서 참 다행이에요. 적어도 저희 구독자들은 이런 북조선에서나 일어날 법한 미개한 인민재판을 가지고 멋지다면서 찬양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 구독자분들도 성공파리들을 극혐하는 걸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상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싫은 사람이더라도 미개한 중세시대 마녀사냥 방식이 아니라 지성인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기를 원한다고요. 제 구독자분들은 동디님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제가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대부분은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서 문제점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네요. 이처럼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동디님의 영상을 보면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혈압이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영상을 좀 더 보면 또 당당하게 이런 식으로 지치지도 않고 자신은 결백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이분은 그냥 비겁하고 교묘하게 의혹만 몇 마디 던져두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내가 언제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한 적 있어? 라면서 뱀처럼 빠져나가는 전략을 정말 모든 영상에서 똑같이 구사합니다. 그냥 얼굴 가린 용찬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이 용찬우도 가던데 참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꾸 고구마만 들이면 안 되겠죠. 저는 오늘 이분의 이 치졸하고 비열한 회피 전략을 파회할 증거들을 가져왔는데요. 좀 전에 보셨던 화면인데 동디님은 자신이 7분짜리 영상에서 약 1분 30초 정도 제 얘기를 한 것밖에 없다고 놀랍게도 저의 연애 강의에 대해서는 이게 본인의 영상에 나오는 의혹 제기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동디님은 무려 1년 전부터 제 연애 강의를 무지성으로 까고 있었던 거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멤버십 영상의 썸네일에는 제 얼굴을 가리지조차 않고 사용했는데 과연 논리왕 동디님께서는 그의 멤버십 영상에서 저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멤버십 영상에서 저의 강의 사이트 메인 화면을 띄워놓고 페이지에 적힌 한 문장 한 문장을 곱씹어가면서 조롱을 하는 컨텐츠를 찍었는데요. 우선 자신의 강의는 타 강의와 다르다며 아주 강력한 권위를 하나 형성하면서 시작합니다. 바로 연예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이 관계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문단패설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외모만 하더라도 겉으로 마음에 들어서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신체 이 부분들이 내 취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건강하게 잘 지속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씨발 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존나게 수준 높고 존나게 합리적이고 존나게 논리적이네요. 정말 논리왕 동디님께서는 멤버십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저와 제 와이프에 대해 이런 저급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멤버십 구독자들과 이딴 댓글을 주고받으며 낄낄거리면서 놀고 있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을 과연 언제 처음 봤을 것 같습니까? 무려 8개월 전에 이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구독자들의 제보를 받고 해당 영상의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동디님의 영상에 가서 베스트 댓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앞부분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동디님의 가족 신상으로 협박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라며 약속을 했고 그런 식의 당사자만 알아볼 수 있는 모자이크 방식은 동디님의 영상들을 보고 차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멤버십 영상을 이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동디님이 그동안 저를 향해 온갖 근거 없는 억측들을 쏟아내면서 저에게 수천만 원의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걸 꾸역꾸역 참으면서도 끝까지 동디님 하면서 그의 신상과 치부를 전부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고 동디님이 불안해하실까봐 동디님께 메일을 보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약속까지 해드렸어요. 근데 동디님의 구독자분들 기준대로면 뭔가 가족을 건드리는 거는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은 거기 때문에 똑같이 선을 넘어도 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거 과연 누가 선빵을 친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선빵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이 약 물고 참아온 겁니까? 뭐 아무리 이래도 그분의 광신도들은 여전히 동디님을 감싸겠죠. 저는 제가 뭐를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는
와중에 동디님이 제기한 그 수많은 억지 의혹들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전부 다 해명했지만 동디님 같이 헛저격을 해도 매번 용서가 되는 고귀하신 분과는 다르게 저는 무조건 욕을 먹어도 싼 일개 강의파리일 뿐이니까요. 심지어 방금 보여드린 동디님의 멤버십 영상에는 제 강의를 실제로 구매하신 분께서 자기는 후회 안 한다고 20대 중반이 큰 돈을 주고도 살만한 강의라는 반박 댓글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멤버십 구독자에게 하트조차 눌러주지 않으며 그를 무지성으로 찬양하는 멤버십 구독자에게만 하트를 눌러주는 치졸함을 보였습니다. 멤버십 영상뿐만이 아니라 저를 깠던 일반 영상에도 가보면 제 강의를 보고 실제적인 도움이 됐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전혀 참고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아집으로 끝까지 저를 물고 늘어진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구독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은 신과도 같은 존재인데 사람들이 감히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니까 반골 기질이 발동해서 더더욱 제가 싫어졌을 수도 있겠죠. 심지어 여기 댓글을 보면 3주 전에 제 강의를 체험단으로 들었다는 분도 계신데 동디님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 외면하며 저를 저격해서 저에게 타격을 입혔던 겁니다. 드립 한마디 친 것도 이해 못하는 저지능자가 저를 조롱하는 이따위 저급한 댓글에만 하트를 눌러주면서요. 아무튼 동디님의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웅행웅이 무한 반복되는 이 지겨운 영상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는데요. 제가 동디님한테 그런 잘못된 저격을 당하면 당하는 사람은 애꿎은 피해에 시달리게 된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동디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자청님을 언급하면서 마치 제가 자청을 실드라도 친 것처럼 또 자청과 리섭은 한 몸이다 라는 식의 몰아가기를 시전하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애꿎은 피해를 봤다는 얘기를 하는데 대체 왜 갑자기 자청님의 얘기를 해서 논점을 흐리시는 거죠? 아무튼 간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동디님의 영상 링크를 보내면서 환불을 해달라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런 사례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만약 정말로 굉장히 많다면 우리의 동디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보상을 해주실까요? 무려 좀 더 책임을 느낄 거라고 합니다. 이분은 정말 참 편해서 좋겠어요. 남한테 막대한 피해란 피해는 다 끼쳐놓고 그냥 본인은 정정하겠다, 의심은 가지만 일단은 믿어보겠다, 좀 더 책임을 느끼겠다 정도로 퉁치는 거 보면 정말 사회생활이라는 거를 제대로 해봤는지조차 의구심이 듭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다 나올 거예요. 아무튼 만약 동디님이 지난 영상에서 수년 전에 제가 진행했던 광고 표기에 대한 지적을 하셨을 때 제가 좀 더 책임을 느끼겠다라고 했으면 동디님과 동디님의 구독자분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아무튼 동디님께서 이렇게 영상 링크를 보내면서 라는 부분을 크고 진하게 강조를 하신 거 보면 제가 이걸 인증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20억 매출을 인증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비아냥대던 용찬우의 모습이 떠올라서 역시 얼굴 가린 용찬우 수준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점점 그의 실체와 바닥이 드러나고 있네요. 동디님은 본인이 대체 후기 조작이라는 말을 어디서 썼냐고 계속해서 지겨울 정도로 반복을 하며 반박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은 동디님이 조작이라는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동디님 피셜 그 아무 문제 없는 영상을 보내오며 제가 조작을 해서 환불을 하겠다고 환불 신청을 하셨습니다. 동디님은 본인이 올리는 너네 엄마 창렬하며 아님 말고식의 영상들이 대체 저한테 얼만큼의 피해를 주는지를 상상조차 못하실 텐데 이게 지금 동디님이 전날 밤에 영상을 올린 바로 다음날 아침에 저희 직원분이 출근하자마자 찍어서 보내준 캡처본이에요. 동디님을 직접 언급하진 않지만 현재 상황, 최근 논란, 최근 사건 등의 키워드를 이야기하면서 환불 신청을 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정말 셀 수조차 없습니다. 동디님이 저를 저격하기 전 제가 올해 2월 20일에 올렸던 영상에 인증한 최근 1년 환불 건수를 보면 89건입니다. 근데 동디님이 저를 저격하신 후 최근 1년 동안의 환불건이 13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현금 환불까지 포함하면 총 57건이 동디님이 저를 저격하신 이후에 일어난 환불들이에요. 금액으로 치면 2,718만 9천원이고 동디님이 저를 언급하시기 전과 후에 10일 동안을 비교해서 개수를 세어보니까 동디님이 영상에서 친히 저를 언급해주신 후에 환불 건수가 무려 20배나 늘어났더라고요. 참고로 여기에 지금 또 무수히도 쏟아지고 있는 유튜브 강의 환불건은 따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태까지 동디님을 그렇게도 실드치면서 저에게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박았던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성공적인 해명 영상을 찍자 그게 못마땅했던 동디님은 뜬금없이 후기 조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무려 본 내용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할애하여 저에게 교차 검증 따위 없이 단순히 제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무려 4년 전에 일어났던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는 아예 무관한 건에 대한 심지어 저는 알지도 못하고 있던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저를 거짓말쟁이 이미지로 만들었고 이미 체험단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던 합법적인 마케팅을 가져와서 그가 표현하는 교묘한 편집으로 사람들에게 제가 후기를 조작한 것처럼
것처럼 혼동을 주기 위해 단순히 보기에 이상하다라는 의문을 던져서 무지성 해명을 요구하며 환불 사태가 일어나게 만들어 놓고 나는 직접적으로 리서비 후기 조작을 했다고 한 적이 없어 라면서 용찬우식 주어 없음을 시전하고 있는 동디님이 1년 전부터 근거 없이 저를 괴롭히면서 자신의 멤버십 영상에서 저와 아무 잘못이 없는 저의 아내까지도 욕보인 그 당신들의 정의의 사도 동디님은 정말로 정의로운 사람이 맞습니까? 사람 깔 거 다 까놓고 몇 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 놓은 남의 사업체에 아주 씻을 수 없는 똥물을 뿌려놓고 이따위 진정성 드립이나 치면서 이따위 책임을 더 느끼겠다는 드립이나 치고 있는 여러분들의 동디님은 과연 정의로운 사람이 맞나요? 제가 오늘 계속해서 동디님께 존경한다는 표현을 썼죠. 동디님이 저의 진정성을 인정한다고 했던 말보다 훨씬 더 많이 반복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제 입으로 동디님을 존경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제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십니까? 진정성을 느껴서 인정한다는 사람이 저의 진정성을 이야기한 그 영상에서조차 바로 근거 없는 의문을 제시하면서 애써 만들어 놓은 신뢰도를 다 박살을 내놨는데 그 가증스러운 말을 저한테 믿으라고요? 제가 진짜 바보 등신으로 보이십니까? 근데 저는 알아요. 이 정도로는 광신도 분들의 대가리가 깨질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바보 등신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동디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을 거예요. 동디님은 공명정대함의 아이콘이자 이 혼란한 유튜브판을 정리하기 위해 나타난 시대의 현자이자 사람들에게 논리 공부까지 시켜주는 수준의 능력자신데 그동안 무식하고 논리력도 떨어지는 제가 감히 동디님의 방식을 부정하고 동디님의 방식에 동의를 하지 않고 영상을 제작했던 터라 저는 영상을 만들 때마다 이것저것 따져봐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동디님의 방식을 적극 수용해서 적어도 동디님의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동디님의 화술과 논리를 그대로 사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동디님의 방식대로 저에게 온 제보 메일들을 바탕으로 동디님을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평소 같지 않은 구독자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의아했을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저희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거 제보 메일은 언제 읽어도 아주 흥미진진하네요. 저는 동기부여 뒤집기와 꽤나 가까운 사이인데요. 바쁘신데 메일 드려 실례가 아닐지 싶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작가의 영향력이 닿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